자,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용해에 대한 얘기예요. 용해. 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 것이고 설탕이 있을 거고요. 설탕을 누구와 반응을 시켜서 물과 반응을 시켜서 뭐가 될 거야? 설탕물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얘네들의 용어부터 보시게 되면 설탕과 물이 만나서 설탕물이 되는 건 뭐가 되는 것이고 용해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넘어오는 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석출. 설탕물에서 설탕이 빠져나오는 현상은 석출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요. 될까? 자, 그런데 자 얘네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 하면 제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일정량의 물을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일정량의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이만큼 넣어줘요. 충분히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충분한 양이어야 돼요. 녹고도 남을 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물이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럼 일단 설탕이 물로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겠어요?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맞아? 설탕이 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바깥쪽에 이 물에는 지금 설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야. 지금 용해의 속도가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얘가 점점 녹아 들어가니까 얘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소금의 양이 점점? 아니 설탕의 양이 줄어들겠지. 설탕의 농도 어떻게 됐어요? 설탕의 농도 똑같아요. 설탕의 농도는 변하지 않잖아. 똑같잖아. 내가 설탕을 한 스푼을 넣건 한 주먹을 넣건 설탕의 농도는 변해?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설탕의 농도 일정해.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어차피 안 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용해 속도, 아까와 마찬가지야. 용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내가 설탕물의 농도를 구할 때 물의 농도를 구해요? 누구의 농도를 구해요? 말 그대로 그 물에 설탕이 얼마나 녹아있는지의 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농도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항상. 되겠어? 자, 설탕의 농도 변하지 않고 물의 농도 변하지 않아. 얘나 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농도가 일정해. 그리고 얘네들 역시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겠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반응 속도, 용해 속도는 변할 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얘는 녹아 들어가는 양은 몇 개로 똑같을 거란 얘기야. 3개로 똑같을 거란 얘기가 될 거라고요. 됐어?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설탕물에서 설탕으로 변하는 아이들의, 자, 여기에 설탕 입자가 어떻게 됐겠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생기겠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여전히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어때요? 많잖아. 그러니까 점점 설탕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서 얘의 양이 더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나가는 양은 여전히 몇 개가 나가고 있을 거고요. 3개가 나갈 거야.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설탕의 양, 물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이 훨씬 어떻게 됐어? 아까보다 많아지면서 들어오는 설탕의 양이 몇 개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겠어? 딱 3개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맞아? 거꾸로 돌아오는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빨라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요. 되겠어? 그러다가 둘의 속도가 같아져. 그럼 더 이상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 안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 안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어요? 설탕의 양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설탕의 양이 안 줄어들어. 일정하게 보인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설탕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됐다가 감소를 했단 말이야. 설탕의 양이 점점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선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다 녹았어. 이제 안 녹아. 맞는 표현이야?
이건 일상생활에서는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표현이 아니야. 녹아 들어가는 양과 뭐 하는 양이 똑같은 거야? 석출되는 양, 빠져나오는 양이 서로 어떤 거야? 같아 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가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얘네들의 반응 속도를 따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용해 속도는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용해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오는 석출 속도는 처음에는 하나도 못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치? 그러다가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석출 속도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거야?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바로 요 부분을 무슨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런 식의 확인을 한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설탕이 있었잖아. 이 설탕에다가 내가 옆에 흑설탕을 더 첨가를 해보는 거야. 어차피 설탕이라고 하는 성분은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흑설탕을 이렇게 첨가를 하면 만약에 진짜 반응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저 흑설탕의 양도 줄어들지도 않을 거고 맞아요? 백설탕의 양도 줄어들지 않고 흑설탕의 양도 줄어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러고 얘네들도 그냥 투명한 그냥 설탕물이었을 거야. 니네 설탕물이 색깔을 띠고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설탕물이 색깔이 있진 않잖아. 맞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잖아? 시간이 지나면 흑설탕을 저 넣어주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얘네들이 약간 색깔을 띠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흑설탕 물에 녹이면 약간 이제 갈색빛 돌거든요. 완전 막 진한 갈색은 아니어도 그런 갈색빛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뭐 하는 양이 있다는 얘기야. 들어가는 양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흑설탕 중간중간에 흰색 설탕 알갱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흰색 설탕 알갱이들은 여기서 넘어온 게 아니겠지. 어디서? 여기에서 석출된 것들이 그 흑설탕 사이사이에 이제 석출이 돼서 보이는 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될까요? 내가 여기에다가 무슨 설탕을 넣어주면 흑설탕을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 용액의 색이 진해지기 시작하고 이 흑설탕 사이에 무슨 알갱이가 보이게 돼요? 흰 알갱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용액이 진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용해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흑설탕 사이에 흰색 알갱이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겠어? 석출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동적 평형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해 평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무슨 평형? 용해 평형. 용해 속도와 무슨 속도가?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내년에 좀 더 자세히 할 부분입니다만, 일단 화학 1에서 좀 건드려 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평형이냐면 화학 평형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N2O4라고 하는 사산화 이질소와 그 다음에 NO2라고 하는 이산화질소 간의 관계 얘기예요. 자,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얘네들은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정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것이고 분해가 일어나는 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겠지. 뭐 이 용어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진 않기는 합니다만. 자,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기체 상태입니다. 둘 다 기체 상태인데, 자, 얘 봐봐. 얘는 기체 상태인데 얘는 무색이야. 근데 얘가 무슨 색이냐면 젓갈색이야.
색깔이 있어. 정말 되겠어요? 색깔 자체가 모아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펴져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얘네들 갖다 이렇게 그 시험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렇게 젓갈색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농도 100%로 딱 해가지고 놓게 되면. 됐니? 자, 뭐 얘를 먼저 집어넣건 얘를 먼저 집어넣건 상관없어요. 저는 얘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교재에서는 아마 NO2를 먼저 넣어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봐봐. 내가 처음에 얘를 넣었을 때는 여기에 피스톤이 있을 거거든. 피스톤은 바깥쪽하고 압력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피스톤 아니고 그냥 마개를 막아놔 버렸네요. 자, 마개를 막을게요. 자, 마개를 막았어요. 마개를 막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N2O4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색이니까 색깔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얘네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떠한 변화를 갖다가 보이게 될 거냐 하면 분명히 무슨 색이었는데 무색이었는데 색깔이 약간씩 뭐 하기 시작하겠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N2O4도 있고 뭐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NO2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걸 거라고. 색깔이 점점 진해지기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의 색이 어떻게 되겠어? 더 진해지는 거야. 여기에도 역시 뭐도 있을 거고 N2O4도 있고 NO2도 있을 거예요. 맞을까? 자, 그랬는데 더 시간이 지났어. 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색깔이 더 이상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상태가 돼요. 여기도 역시 N2O4와 NO2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되겠어요? 자, 일단 더 이상 색이 변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는 무엇을 이룬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학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화학 평형을 이룬 상태야 라고 표현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만, 자, 이 과정을 이제 한 번만 볼게요. 얘네들은 N2O4가 이 NO2가 되는 이 분해 반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반응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나고 있는 걸 일단 알 수 있게 되겠죠. 맞아요? 그랬으니까 N2O4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겠어?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진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요. 될까요? 근데 봐봐, 이제 얘네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봐. 얘가 분해돼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N2O4의 양은 N2O4의 농도는 부피는 똑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N2O4의 양이 많아져 적어져? 점점 줄어들죠. 농도가 그럼 어떻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되겠어? 왜? 우리가 몰농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해. 맞아요? 용액의 부피분해 용질의 뭐를 가지고 하는 거야? 몰수. 근데 여기 지금 마개를 담아놨으니까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런데 이 안에서 얘가 분해되면은 얘는 없어지고 얘네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N2O4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몰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N2O4의 농도는 줄어든다고. 반면에 누구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야? NO2의 농도는 처음에는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증가하는 걸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요. 여기가 될까요? 되었니? 그러면 어떻게 돼? N2O4의 농도가 줄어들었대.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럼 정반응 속도는 어때? 줄어들어야 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용해평형이나 그 다음에 아까 상평형에서는 다들 정반응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근데 여기 왜? 여기서는 설탕의 농도, 물의 농도 자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거든. 한 주먹이 있어도 이 안에 설탕이 계속 있는 거고 한 숟가락이 있어도 그 안에 설탕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뭐의 농도가 자꾸 변하는 거야? 반응물의 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평형과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증발이라던가 용해에서와 다르게 얘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속도를 갖다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정반응 속도가 처음에 어땠을까? 되게 하이를 찍었을 거야. N2O4밖에 없었을 테니까 맞아? 그런데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반응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얘가 무슨 반응 속도가 되는 거야? 정반응 속도가 되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해. 왜 그렇다고요? 반응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여기까지 될까? 네. 됐어? 자, 그러면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누구의 농도는? N2O4의 NO2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럼 얘의 양은 점점 많아지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얘네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저 같아진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겠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다? 동적 평형. 동적 평형 중에서 무슨 평형이 일어났다? 화학 평형. 반응 끝났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란 얘기가 되는 거라고.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되겠니?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요 얘기도 한 번만 잠깐만 해볼게요. 야, N2O4가 하나 없어지면 NO2가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길 거란 얘기야. 맞아?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따져볼게. 그러면 같은 부피상에서 얘 하나 없어질 때 얘는 몇 개씩 생겨? 2개씩.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어떨 거야? 더 빠를 거예요. 어쨌든 증가하는 속도, 물질의 양만 따져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되겠어? 자, 그래서 만약에 NO2가 한 3에서 시작을 했어. N2O4가. 그럼 얘는 N2O4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점점 줄어들었어. 얼마까지 왔냐면 1까지 왔다라고 칩시다. 됐어요? 얼만큼 없어진 거야? 2만큼 없어졌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얼만큼 생긴 거야? 얼마 생겨야 돼? 4. 야, 아무리 그래도 화학 반응식을 아예 까먹은 건 아니잖아. 얘가 하나 없어지면 얘 2개 생겨야 되잖아. 근데 얘 2개 없어진 거니까 얘 몇 개 생겨야 돼? 4개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 되겠어? 그러면 NO2는 0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거야? 4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가 바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화학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얘 봐봐라. 얘도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애라고. 그치? 쟤네들도 화학 평형을 이룰 거야.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거야. 맞아? 그랬을 때 그 안에는 N2와 H2는 없어요. 맞아요? 아니란 얘기야. 반응이 종결됐대. 반응이 종결됐어 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일단 얘도 반응이 끝났어 라고 하는 건 얘도 일어나고 모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되겠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용기 안에 누구도 있어야 되고 N2도 있고 H2도 있고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NH3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되겠어? 내가 여기다 만약에 어떤 통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다가 질소 집어넣고 수소 집어넣고 막아놨단 말이야.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일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근데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용기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암모니아만 있어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니들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야. 그렇지 않아? 1학기 때 N2 20ml, H2 60ml 넣어주면 20, 60 반응해서 얘 40 생겨. 이렇게 배우지 않았냐? 개뻥이에요. 아니지.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얘네들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N2 다 쓰이지 않았을 거고 H2 다 쓰이지 않았을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쓰였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 뿐이었던 거지. 되셨나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이 아닌 이상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이 종결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가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어떤 것 뿐인 거고 같은 것 뿐인 거고 그 용기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공존을 해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의 얘기들이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될 거예요. 되겠니? 네. 자, 그래서 얘네들 필기 한번 하실게요.